인간의 뼈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옷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보통 뼈는 여러 층의 세포와 조직 아래에 숨겨져 있는데 조밀하고 단단하며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뼈는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과 미네랄을 저장해주죠. 혈구가 생산되고요. 대부분의 뼈 조직들은 단단하지도 않아요. 뼈를 통과하는 여행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우선 여러 층의 다양한 조직을 먼저 통과해야 해요. 먼저 가장 큰 장기인 피부를 비집고 들어가야 해요. 조심해요. 이곳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모낭, 땀샘, 신경말단, 그리고 혈관이 있는 미로예요. 피부 바로 밑에 지방층이 있는데 이것의 주 목적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층에는 각각 지방 한 방울씩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봉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나면 근육 안에 도달해요. 근육의 세포는 섬유질이 많고 길어서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몸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죠. 세포는 뭉쳐져서 형성되기에 이 조직층을 통해 이동하는 게 어려운데 바로 이것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무 밴드 한 다발을 갖고 스트레칭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힘들죠? 근육 조직이 이렇게 튼튼해요.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르니 가늘고 촘촘한 막이 보이네요. 뼈의 바깥쪽 표면이에요. 이 층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혈관들도 보이네요. 작고 수직인 가지들이 뼈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뼈 속 깊이 뻗어 있어요. 이 가지들이 아주 작은 관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표면층 내부는 줄기세포로 채워져 있어요. 어릴 때 가장 바빴다가 성장하면서 덜 활동적이게 되죠. 하지만 뼈가 손상이 되면 다시 치유를 활발히 수행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뼈는 멀쩡하네요. 하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근처 혈관들이 피를 흘리며 상처 주위에 두꺼운 덩어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약 이틀이면 그 부위가 수많은 뼈를 생성하는 세포들로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이 세포들은 변화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되어 골절된 뼈 양끝 사이에 새로운 뼈를 만들 거예요. 어쨌든 이제 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부드럽고 단단한 바깥층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할 때네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치밀뼈라고도 불리죠. 이런 종류의 뼈는 보통 몸의 연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뼈를 거의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부분이 전체 골량의 80%를 차지해요. 치밀뼈를 지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세한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원통 안에는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뼈의 신경섬유와 혈관이 들어있는 중심관이 있어요. 원통은 뼈를 따라서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줘요. 일단 이 아주 단단한 층을 통과하면 주변의 풍경이 확 바뀌어요. 해면골에 이르렀어요. 이름 그대로 이것은 작은 바늘로 이루어진 해면이나 벌집 같아 보여요. 이 뼈 조직은 치밀뼈보다 밀도가 훨씬 낮고 유연하며 또한 훨씬 가벼워요. 해면 조직은 여러분이 탐험하고 있는 뼈의 끝부분 가까이에만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이 긴 뼈 중 하나에 있다는 건데 이 뼈의 구조는 다른 것들과는 약간 달라요. 중간에는 터널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물질로 채워진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치밀뼈로 되어 있어요. 이걸 황골수라 하는데 지방이 풍부하죠. 하지만 해면골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이건 주로 긴 뼈 끝, 등골 안쪽, 관절 부근에서 발견돼요. 이 해면 같은 조직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긴 적골수로 가득 차 있는데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골격을 통해 더 멀리 여행하면서 여러분은 뼈가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골, 폭보다 길이가 더 긴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허벅지 또는 윗팔뼈, 밑 발가락과 손가락 뼈들이에요. 편평골, 얇고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 뼈들은 층을 이룬 케이크 같아요. 평행으로 된 두 겹의 치밀뼈 사이에 낀 해면골이죠. 갈비뼈와 두개골에 있는 대부분의 뼈가 편평골이에요. 단골, 정육면체 같이 생겼고 주변 안이 스펀지 같은 얇은 층의 치밀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골은 여러분의 손목과 발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종자골, 이 뼈들은 힘줄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 목적은 힘줄을 관절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슬개골을 포함해서 발, 손, 무릎에 많이 있어요. 이 뼈는 미랄같이 생겨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불규칙골. 모양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주에도 들어맞질 않아요. 얼굴뼈의 대부분과 두개골의 일부분이죠. 성인 골격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뼈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거의 2배 되는 뼈를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자라면서 이 작은 뼈들은 서로 융합되어 성숙하면서 더 큰 뼈가 됩니다. 만약 한쪽 뼈가 부러지면 주변의 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뼈가 낫는 데는 보통 12주가 걸려요.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동전보다 수십 배 더 작아요. 이 뼈는 등골이라 불리고 중위에 위치해 있어요. 이 작은 뼈는 참깨 2개 정도의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은 10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되는데 이는 매년 뼈의 미네랄 함량 10%가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매년 100만에서 300만 보를 걷죠. 그래서 뼈는 회복력이 좋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가장 길고 단단한 뼈는 다리에 있어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이 뼈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걸쳐 있어요. 여러분의 치아는 골격계의 일부지만 뼈로 쳐주지는 않아요. 몸 안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이 손과 발에 있어요. 몸에서 다른 뼈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뼈는 설골이에요. 혀 밑바닥에 있는 V자 모양의 뼈로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사람들 중 1%는 13번째 갈비뼈를 갖고 태어나요. 뼈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겉은 다소 노랗거나 분홍색이고 속은 진한 빨간색이에요. 그건 내부와 주변의 혈관 때문이에요. 뼈가 골절되면 새로운 뼈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저절로 나아요. 깁스는 뼈가 곧게 치유되게 도울 뿐이에요. 사람들은 부러진 뼈를 다루는 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원전 16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골절된 뼈를 교정하고 천으로 붕대를 감았었어요. 뼈는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어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에게만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죠. 뼈는 30세의 최대 밀도에 도달해요. 인간을 포함해서 전 세계 동물 10%만이 척추동물인데, 즉 골격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골이라 불리는 특수 조직의 코팅은 뼈를 덮어 다른 조직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방지해줘요. 치아를 덮고 있는 에나멜은 뼈보다 더 단단해요. 그 밑에 있는 섬세한 조직과 신경을 보호해주죠.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은 사실 무릎이에요. 동일하게 큰 뼈 3개를 연결하려면 커야 하는데 이는 엉덩이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대퇴골, 슬개골, 그리고 정강이 뼈예요. 어떤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뼈들은 이빨 사이, 두개골 안쪽, 그리고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어요. 뼈는 칼슘과 인산염 같은 미네랄을 저장해요. 필요할 때 혈류로 방출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척골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뼈가 아니에요. 이건 팔꿈치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여길 부딪히면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죠. 신경이 관통하는 윗팔뼈를 상완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휴머러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 아닌데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요.